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32페이지 지방세와 국세 우선 봐봅시다. 지방세와 국세, 자, 우선. 자, 이 규정은 뭐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일반 채권, 담보 채권보다 우선권을 갖는 규정을 지방세 우선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민법 시간에 또는 중개사법 시간에 좀 언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세법 시간에는 국세, 지방세 우선권에서 좀 더서 자, 세금과의 관계만 따지겠다.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배당순위를 따질 때 세금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세금이 배당순위가 빠른지 늦는지, 그러면 나머지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 민법 시간이라든가 또는 중개사법 시간에 좀 활용하시고, 그러면은 국세, 지방세 우선은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세 우선권이 있고 국세 기본법에 국세 우선권이 있는데, 그 기본 틀이 뭐냐면 자, 국세가 됐든 자, 지방세가 됐든 법정기일이 있습니다. 법정기일. 자, 법으로 정한 기일, 법정기일이 있는데, 자, 담보채권의 설정 등기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법정기일이 담보채권보다 빠르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가 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선순위.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국세, 지방세 우선권이나 이같이 담보된 채권보다 국세, 지방세 법정 기일이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국세, 지방세 우선권이 있습니다. 배당 순위가 빠르다 그 말. 그런데 자, 담보된 채권의 설정 등기일이 네, 국세, 지방세 법정기일에서 그럼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에 있어서는 담보된 채권이 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된 채권이 선순위가 되는데, 이런 세금하고 채권과의 관계를 따지기 전에 이보다 선순위가 되는 건 민법 등에서 하게 되겠지만 공익비용이라든가 최우선 면제라든가 임금 채권 등은 항상 선순위가 되겠죠. 세금보다도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은 세금과 일반 채권 관계를 한번 따져주고 있죠. 그런데 법정기일이 앞에 있냐 법정기일이 뒤에 있냐, 그래서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세법의 핵심 포인트,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선순위를 갖는 세금이 있더라 그 말. 그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이 선순위는 담보된 채권보다 선순위를 갖는 세금이 있는데, 이런 세금을 자, 뭐라고 하냐면 당해세라고 하겠다. 당해세는 세금 이름이 아니라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다. 그러면 당해세는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선순위를 갖는 세금을 우리가 당해세라고 하는데, 공발 세금이 있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도 있는데, 당해세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자, 우리 관심 부동산 세제에 있어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 세목이 되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당해세 세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산세, 지방세 중에 종부세, 국세 중에 당해세가 없냐? 왜 없겠습니까? 재산세 말고도 자동차세, 지방세는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시설세, 지방세도 당해세고 국세에는 상속세, 증여세가 당해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핵심 세금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니까 핵심을 놓고 정리하시되 언급하면은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라든가 양도소득세는 당해세에 속한 세목이 아니다. 이렇게 반대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우선에서는 당해세가 뭐냐? 초점을 놓고 정리하시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민법 시간이라든가 자 중개사법 시간에도 한번 언급이 될 테니까 세금과의 관계를 좀 구분 한번 해주시면 되겠다. 이래서 자 우리 총론에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봐서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봤죠. 이제 다음 편에 이제 부동산 관련 조세를 보기 전에 자 34페이지에 확인 문제 봐보세요. 34페이지 확인 문제. 자,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등의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이 있어서 자, 담보된 채권보다 그거는 국세 지방세 우선합니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는 우선하지 못하는데 그에 해당한 세목을 한번 찾아보자.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에 있어서는 그 담보된 채권이 국세 지방세에 우선합니다. 그런데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인 당해세보다는 우선하지를 못하죠. 그 당해세에 해당한 세목을 한번 찾아라. 양도소득세 당해세 아니죠? 종합소득세 당해세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죠? 답 나왔네요. 취득세 당해세 아니죠? 등록세 당해세 아니어서 재산세가 되겠다. 이렇게 한번 확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부동산 관련 조세를 봐봅시다. 관련 조세. 우리가 자 부동산세법 기본서 첫 과정을 하면서 전체 커리큘럼 목차를 보면서 한번 확인했는데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은 좀 구체적 정리가 이런데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기본을 봤습니다. 자, 이 부동산하고 세금과의 관계는 관련성은 부동산 활동 과정. 활동 과정에 따라 부동산 취득 관련. 자, 부동산 보유 관련. 자, 처분 등의 양도 관련으로 구분돼서 부동산 관련소는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는 서로 구분이 돼서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는 유통과세라고 하고 보유관세는 보유과세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취득과 양도 하면은 유통과세, 유통세, 자, 보유 관련세는 보유과세, 틀로서를 구분돼서 다시 말하면 부동산 관련소에는 크게 유통과세하고 보유과세로 유통과세는 다시 취득과 양도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 활동 과정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다섯 핵심 부동산 세제에 있어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 관련, 보유양도 해당하지 않죠. 등록면허세, 취득 관련, 보유양도 해당하지 않죠. 재산세라는 세금은 보유 관련 조세. 자, 종합부동산세, 보유 관련 조세. 양도소득세는 양도 관련 조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에는 취득 관련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양도소득세는 양도 관련 조세, 기본 틀. 그럼 관련 세금이 5세금만 정리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5세금은 기본이 가장 핵심 세금이고 이 관련 구분에서는 그 외에 많이 있지만은 5세금을 더 강조합니다. 세금을.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 자,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 자, 있지만은 이 5세금. 자, 그럴 때 종합소득세,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는 보유, 양도 관련 조세, 지방소득세, 보유, 양도 관련 조세, 지방교육세, 취득, 보유 관련 조세, 농어촌 특별세, 취득, 보유, 양도, 모든 활동에 관련된 조세, 인지세, 인지세는 취득, 양도 관련 조세, 보유에 해당하지 않죠. 자, 그랬을 때 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는 세금이지만 종합소득세는 보유 양도가 된다. 보유양도.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 있는데 공시는 이 사업소득은 부동산 대여, 임대하고 부동산 양도, 매매가 있죠. 그래서 임대업자도 있고 자, 매매업자도 있습니다. 그럼 보유부동산 임대업자는 보유, 매매업자는 양도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보유 양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지방세를 좀 충당하려고 부과된 세금이 지방소득세니까 요 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지방소득 내지만은 종합소득세 의무 있는 자도 종합소득세도 지방세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지방소득세도 보유, 양도에 관련한 조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입니다. 독립세. 그런데 지방교육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는 찐득이, 부가세며 그래서 독립세지만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자, 지방 소득세 의무가 있으니까 독립세로서 보유양도를 관심 구분하는데 지방교육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는 찐득이 부가세 세목이 되기 때문에 관련 세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 지방교육 재정, 농어촌에 역시 농어촌 진흥발전 바로 다음 달에 잠깐 구분하겠지만 찐득이에요. 그럼 본세금에 달라온 세금이니까 관련 세금 구분할 때 본세금에 따라 구분된다. 그 말 거의 달라붙은 거니까.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활동에 관련된 조세 증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의 세금이지 보유 관련 세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과 양도 세금에 해당이 되는데 그 외에도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은 이런 지금 관련 세금에 따른 구분 좀 기본적인 내용의 틀 좀 잡아서 하면서 이런 출제 한번 문제를 확인할 수 있겠죠. 확인 문제 36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걸 한번 찾아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가 부동산 취득할 때, 요 부동산 취득을 할 때 관련된 세금이 아닌 걸 한번 찾아보자. 농어촌 특별세 취득에 관련이 있죠. 자, 지방소득세 취득에 관련 없죠. 답이 나왔네요. 자, 다음에 지방교육세 취득에 관련이 있죠.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모든 활동에 관련된 조세가 됩니다. 다음에 취득세 당연히 취득에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 세금 물을 때는 지금까지 한 몇 문제 출제됐지만요. 관련 세금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신경을 안 쓰니까.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법 보면서 관련 세금 구분도 안 하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매일 출제된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인에서 정리하시는데 이제 이런 부동산 관련 조세에 있어서 제가 부가세겠지만 관련 세금에 따른 부가세 찐득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조세는 찐득이를 구분하는데 자, 이 부가세라는 것은 본세금 부가가세 될 때 달라붙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자, 본세금에 달라붙으니까 보세요. 그럼 부가세에 대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겁니다. 어차피 부가세 세금 금액이니까 자, 그럴 때 이 부가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데 이 과세표준은 본세목의 세금에 본세액이 과세표준이다. 그러면 근본 있는 세금의 세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세는 독립된 세원을 갖기 때문에 독립된 세원에 따른 과세표준을 취득세라면 취득 당시 가액 등을 산정하는데 찐득이는 달라붙는 세금이니까 본세금의 세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해서 부가세 세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여기도 세액이고 여기도 세액인데 요 세액은 부가세 세액이고 부가세 과표가 되는 것은 본세금의 세액이 과표가 되는데 그 본세금이 부동산 관련 세금의 본세금에 있어서 취득세 본세금이 있고 자, 본세금 자, 등록면허세 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있더라. 부동산 관련 조세 그럴 때 부가세 나머지지만 항상 취득 가장 신경을 쓰는데 그럼 본세금들인데 세액은 취득세라는 세금의 납부세액 자 납부세액에 찐득이가 붙지만 자 본세액이지 납부세금이었죠. 그래서 자 이 본세액에는 납부세액도 있고 줄여주는 감면세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찐득이라고 하는 것은 감면세액에도 달라붙는데 특히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감면, 양도소득 감면세액에 이 감면세액의 20%만큼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취득세 감면세액이 있으면 그 취득 감면세액에 20%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 자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20%에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감면세액이 한 100만 원 감면을 받았다면 100만 원에 20만 원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된다. 그 말이. 자, 그런데 그 감면세액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감면세액이 있지만 재산세 감면세액에는 찐득이 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감면세액에는 찐득이 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취득세제는 납부세액에 있어서
취득세는 반드시 요 납부의 세액을 산정하면서 2%를 적용한 세액이 있고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적용한 세액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 2%를 적용한 이 세액에는 10%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 표준 2%를 빼서 적용한 세액에는 20%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그래서 2%를 적용한 세액에는 농어촌 특별세 10%, 2%를 빼서 적용한 세액에는 20%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는 표준세를 2%를 빼서 적용하는데 문제는 집이다. 집을 샀을 때 주택을 취득을 할 때 이 표준세율은 1%, 2%, 3%가 되기 때문에 6억에는 1%니 2%를 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집에 대한 이 표준세율은 이걸 뺄 수가 없으니까 해당 세율에 50% 해당한 세율 중한 세액을 적용한 20% 지방교육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취득세는 2%를 적용한 세액의 10% 농어촌 특별세, 표준세율의 2%를 빼서온 세액의 20% 지방교육세, 주택일 경우는 해당 세율의 50% 해당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0% 지방교육세. 이렇게 정리하면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 주택의 세율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분명히 취득세 마무리할 때 이 부가세에 대한 세금 계산해 드릴 테니까 규정을 좀 먼저 확인하자 그 말이야. 지금 제가 지금 계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 표준세율 안 했잖아요. 주택의 세율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일 아파트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리한 다음에 해줄 테니까 조금 마음이 급해도 좀 참아달라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는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20% 지방교육세, 재산세, 재산세액의 20% 지방교육세, 특히 이 납부세액에는요 도시지역부는 제외입니다. 도시지역부는 제외가 된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는 찐득이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재산세 납부세액의 20%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20% 농어촌 특별세 구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구분 한번 해드려 봤죠. 자, 그러면 이제 38페이지 확인학습 한번 봐보세요. 확인 문제. 자, 부동산 보유 시 부과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찐득이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걸 한번 찾아보자 그랬죠. 자, 그럼 봐보세요. 자, 지금 취득세, 등록세, 재산종세는 취득 관련 세금, 보유 관련 세금, 양도된 세금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 관련 조세에 해당이 되는데, 보유 관련 세금에 있어서 그에 대한 찐득이 구분이 옳은 거. 그러면 자, 1번 재산세는 관련 보유 세금의 지방교육세 답 나왔네요. 자, 재산세는 보유 관련 세금의 그에 대한 찐득이 지방교육세. 자, 다음에 종합소득세도
보유 관련 세금이 되는데 찐득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는 보유세지만 찐득이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지 지방소득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 당연히 틀렸겠죠. 그래서 재산세 찐득이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찐득이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 겁니다. 그랬을 때 38페이지 보고 계시니까 여기에 지방교육세, 이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좀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목적세, 부가세라는 걸 꼭 바탕을 두고 지방세다, 목적세다, 부가세다. 그래야 지방교육세 정리하기가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에 대한 목적세고 그래서 목적세 암기틀 있잖아요. 지방교육기억. 이는 6개월 특별한데 지방세는 2개가 있죠.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전시세 2개가 목적세니까. 그다음에 찐득이, 특히 부가세란 걸 꼭 바탕을 둬서 취득세도 찐득이가 붙고 등록물세, 재산세도 찐득이도 달라붙죠.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입니다. 국세로서 목적세로서 부가세.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찐득이니까 목적 부가세면 농어촌세는 국세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방세고 국세고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구분해 가는 게 이면서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데 항상 지방세, 목적세 찐득이다. 국세, 목적세 찐득이다. 이런 틀을 잡고 구분하시면 유용성이 활용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지방세 편에 우리가 지방세에 대한 기본 개념 한번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취득세 편을 하게 될 텐데 지방세 편에 55페이지에 지방세 개설 봐보세요. 지방세. 이 지방세는 지방세 법체계 기본틀. 지방세 법체계는 크게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법체계에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지방세 기본상을 정하는 법률. 지방세법은 지방세 과세요건 등을 정하는 법이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나 감면 등을 정할 목적으로 하는 게 지방세 특례제한법. 물론 가장 중요한 지방세법이지만 지방세 기본법에 있어서 이 기본사항들을 정하는 법인데 우리가 총론틀을 하면서 기본법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시기나 확정시기나 소멸이나 또는 지방세에 대한 당해세나 가산세나 이런 것들 다 지방세 기본법 규정인데 그 지방세 기본법에서 사용한 용어, 지방세 법에서 특례에서 사용한 용어가 있는데 특히 지방세 기본법에서 사용한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에 있어서 교재에 핵심된 용어를 정리 다 해봤지만 특히 지방세 기본법에 있어서 용어 중에서 좀 신경 쓸 용어 한번 확인해 보면 56페이지에 그 용어에 있어서 4번
지방세 관계법이 나옵니다. 지방세 관계법. 그러면 지방세 관계법은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관한 특별법 등을 지방세 관계법, 우리가 릴레이션 관계법이라 하는데 그 의미 다음에 자 5번에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보시면 자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 그랬죠. 자 다음에 6번 표준세율. 표준세율. 자 지방세를 통상 적용할 세율 중에 지자체 특별한 재정적 사유 등으로 정한 세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라고 하더라. 자 다음에 자 16번 신고납부. 신고납부.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자 다음에 19번 보통징수.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보통징수라고 하겠다. 자 다음에 23번 가산세. 가산세 하면은 세법, 지방세, 우리가 법, 지방세 기본법에 각종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게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가산한 금액을 가산세라고 그랬죠. 그런데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틀 있죠? 신고납부, 가산세, 보통징수, 가산금 틀. 자 그러면 4번 하면은 가산금. 가산금은 세금을 납부 기한 내 납부지 아니할 때, 자,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일정한 초과 일정 지날 때 다시 가산한 중가산금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게 가산금에 해당이 되겠다. 자,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의 용어 중에서 자, 34번까지 되어 있지만 특히 제가 요 몇 가지 정리했던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이니까 이런 걸 좀 신경을 써두시고, 그럼 이제 지방세 우리가 특징으로 60페이지 봐보시면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지자체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방세 자, 특징으로 자 페이지 60페이지 한번 자 봐보시면 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주인 세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세목에 구분이 되어 있다. 구분. 자, 그래서 그 지자체에 따른 세목 구분으로서 자, 별로 특별시 광역시세가 있겠다. 광역시세. 그다음에 도세가 있습니다. 도세, 자치, 구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특별 광역시장이 권자인 세금, 도지사가 그다음에 자 시장군수가 과세원 세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현행 지방세가 11가지 지방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재산세, 자, 지방, 소득세, 지방, 교육세, 자, 지역자원, 시설세,
자, 이 외도 있지만, 자, 구분했을 때, 취득세, 특히 재산세, 지방소득세는 보통세. 그리고 지방세, 지역자는 목적세에 해당이 되죠. 목적세. 자, 그럴 때, 보통세, 목세. 근데 지방세, 목적세는 두 세금밖에 없죠. 지방교육 지역이니까. 자, 그럴 때, 이 세금들이랑 관계를 정리할 때, 취득세라는 세금 보시면, 자, 특별 관계세에 들어있죠. 그죠? 자, 도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특광 도세에 해당되고, 등록세는 도세에 들어있습니다. 자치 구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등록면허세는 도세로서 구세 중에서 도구를 등록해야 된다. 도구를. 그 다음에 재산세 하면은 자치 구세입니다. 구세로서 시군세 해당이 됩니다. 시군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요, 특별한 특광으로서 시군세 해당이 된다. 그래서 특광에다가 시군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특광 도세. 지역전 특광 도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지방세제가 6지방세는 세목 구분해드렸는데 필수적은요, 취득세, 특광도세, 등록면허세, 도구, 재산세, 시군세, 시군구. 그러면요, 궁금증이 유발되네요. 취득세 도세고 재산세는 시군세잖아요. 왜 도세고 왜 시군세입니까? 그걸 따지신 분은 무슨 생각 든다? 머리 아파. 지방세를 제정할 때 그 취득세라는 세금은 도외재원하라고 딱 만든 거, 도외재원. 재산세라는 세금은 시군재원을 해서 딱 만든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이 따지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단순하지만 그냥 구분하시라. 그 말. 취득세는 도세로서 특광시세, 재산세는 시군 구세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그 지자체 세목 구분은 필수적이니까 제가 취득세 할 때, 재산세 할 때 특광도 시장군 언급을 안 해도 지자체장이라고 제가 표현해도 취득세 지자체장은 그렇죠.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재산세 지자체장 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지방세 특징적으로 한번 정리가 이루어지죠. 자, 그럼 이제 또한 지방세에 우리가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지방세 불복 절차. 불복 절차에 있어서 이의신청, 심사, 심판 청구가 있으면서 불복 절차에서 이의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그럼 당연히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자,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다음 상권의 심사, 심판 청구로 갈 수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합니다. 불복 절차에 있어서는요. 이의신청, 심사, 심판 청구, 특히 지방세 불복 절차는요. 저는 표현이 그렇지만요. 직행도 탈 수 있고 완행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흐름이니까 자, 248에서 이의신청, 심사, 심판 청구. 자, 이렇게 절차 흐름인데 자, 지방세는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심사,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그 신청 기간은 다 90일. 심사 청구도 90일 행하게 되고 자, 그의 결정 기간도 역시 다 90일에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신청 기간도 90일이고 결정 기간도 90일이 된다는 거. 그래서 공통으로 90일이 되니까 정리하고 이의신청이 했다는 심사로 할 수 있지만 자, 이의신청 거치지 않으고도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완행도 탈 수 있다는 게 좀 특징. 자, 마지막으로 지방세 특징에 우리가 서류 송달이 있습니다. 66페이지. 자,
국세만 정해 서류 송달. 자, 국세나 그 지방, 특히 지방세, 고지서 등을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류 송달이 있는데 문제는 서류 송달의 방법. 서류 송달의 방법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뭐 당연히 자, 교부해주겠죠. 방법 보면은 교부. 교부를 한다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이걸 우편. 우편으로 보내야겠죠. 자, 그러면서도 전자송달, 특히 요즘에는 전자송달. 자, 그래서 자, 교부한다거나 우편을 하는데 우선 우리가 일반으로 되면 세금, 되면 등기푼이 많죠. 자, 그리고 전자, 우리가 자, 특히 컴퓨터 등을 통한 전자송달도 가능하죠. 그래서 교부나 우편, 전자송달이 송달 방법인데 이 서류 송달에 있어서 교부하고 우편으로 그러니까 보내는데 만약에 수치가 되지 않을 때, 뭐 반송했을 때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 공시송달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 공시송달. 예를 들어서 관보 등에 기재함으로써 송달을 보는 공시송달이 있더라. 그 말에서 이번적인 서류송달은 교부하고 우편으로 전자송달이었는데 공시송달이 있다는 걸 확인해서 뭐 수치를 구워본다거나 만약 우편을 보냈다거나 교부하는데 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관보 등이 기재함으로써 송달한 것으로 간주는 공시송달이 있더라. 그 말. 그래서 자 68페이지에 공시송달에 따른 우리가 자 저기 나오는데 무슨 관보 14일이죠. 2주 정도 되는데 이런 문제 아니라 주소 등에 그러니까 우리가 국에 있어서 송달이 곤란한 경우 중에서는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니까 확인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문제 68페이지에 확인해 보시면 공시송달할 수 경우가 아닌 거 어느 때 공시송달을 했는데 아닌 것 어떤 거냐? 첫째, 송달 받을 자가 주소라는 영업소가 국에 있습니다. 국에 있어가지고 송달 곤란할 경우는 관보에 딱 게재함으로써 송달 봐야겠죠? 14일. 다음에 두 번째, 송달 받을 자의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반송도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 우편으로 송달이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걸 확인돼서 반송함으로써 송달이 곤란해. 관성무. 자, 네 번째, 송달 장송을 받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수가 있어. 아니 송달하는데 띵동띵동 나와서 자 세금 곳을 받으세요. 승기인데 실 안 받아. 이럴 경우에 있어서 경우는 공시계나 그건 두고 올 수 있는 위치 송달 두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공시송달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자 다음에 세무금은 이 이상 납세를 방문해서 교부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걸 확인돼서 곤란할 경우 안면도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방문해봤자 없는 것을 확인되니까 이걸 관보에 게재해서 송달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단순히 암기하지 마시고 개념적으로 우리가 교부나 우편 등을 하게 되는데 공시송달에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지방세 우리가 특징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취득세편 우리가 부동산 세금의 핵심 세금들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원스톱 강좌의 의미는 뭡니까? 그래서 그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확인 문제들을 통해서 지금 같이 접목이 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정리를 합시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